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강의를 시작한 지 라이브 방송 2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2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죠? 예. 계속해서 이 회차가 100회, 그 다음 200회, 300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제 이어서 삼상회로에 대한 해석인데요. 삼상회로에 대한 전력을 구하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상회로의 전력은 일상의 회로의 3배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n상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상의 전력의 몇 배가 돼야 된다? 한 상의 전력의 3상이면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을 보냐면 요에 대한 전압, 요에 대한 전류에 대한 값을 봐야 돼요. 이 전압은 어떤 전압입니까? 상전압이죠. 상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전류도 어떤 전류입니까? 상전류죠. 둘 다 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상의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단상과 동일하게 코사인을 곱하면 유효전력, 사인을 곱하면 무효율이니까 무효전력,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피상전력으로 구분이 되고요. 한 상의 3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선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선간이 되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루트 3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기 시험에 가면 전류를 구하는데 어떨 때는 3배를 해서 구하고 어떨 때는 루트 3배를 해서 구하고 어떨 때는 단상이고 어떨 때는 삼상이고 뭐 이런 부분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인데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 선간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얘는 지금 루트 3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루트 3배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델타 결선과 Y 결선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동일하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죠. 델타 결선이나 Y 결선에 관계없이 여기에 대한 것은 일상의 전력을 구한 다음에 한 상이니까 몇 배를 한 거예요? 3배를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Y결선이라면 선간전압이라면 어떻게 되죠? 선간전압이라면 루트 3배의 상전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선간전압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선전류는 상전류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죠. 따라서 Y결선이라면 여기다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3배에다가 상전압이 얼마입니까? 상전압이 VL을 뭐로 나눈 거죠? 루트 3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VL을 루트 3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선전류, 상전류 같죠? 같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죠.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하면 얘가 선간전압으로 나타내는 전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요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요거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남죠? 루트 3만 남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루트 3의 VL, IL,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델타 결선이어도 마찬가지예요. Y 결선이니까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요. 이게 Y 결선입니다. 그런데 델타 결선이 되면 VL과 VP가 같을 거고 또 IL은 루트 3배의 IP가 되겠죠. 따라서 IP는 IL을 뭐로 나눠주는 거예요? 루트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에다가 똑같죠? 얘는 그렇지만 이 IL은 루트 3으로 나눠주겠죠? 거기에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하고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루트 3의 VL, IL,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델타 결선이든 Y 결선이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우리가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한 상의 전력의 3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선간으로 환산하니까 얘가 선간이죠. 거기에 몇 배가 되는 거죠?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간으로 표현할 때는 루트 3배가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여기에 대한 삼상전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회로의 전력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를 보죠. 자, 이런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상의 임피던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임피던스가 무슨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델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때에 200V의 전압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전압은 델타 연결이기 때문에 200V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델타 연결이기 때문에 VL과 VP는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얼마가 되죠? 200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주어진 거죠. 이런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되죠? 거기에 삼상전력인데 와트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한 상의 전력에 몇 배를 한다? 3배를 한다라고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거 기억하죠? 무조건 삼상회로를 구하려면 먼저 일상값부터 계산하라. 기억납니까? 일상값부터 계산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의 전류, 일상의 전압.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일상에 대한 전압이 되어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상의 전류는 일상의 임피던스분의 일상의 전압이란 말이에요.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졌죠. 여러분들 이렇게 대입을 했지만 여러분 계산기는 복소수가 계산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200을 여기에 3 플러스 j 의 4로 그냥 넣으세요.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계산기는 이게 가능한 계산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크기만을 구해보면 각도는 무시하고요. 40A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각도는 무시하면 돼요. 자, 크기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되면 얘가 일상에 대한 전류가 되겠죠. 자, 일상의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일상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구할 때는 I자승 R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I자승 R로 구하는 겁니다. 요게 일상의 전류. 그 다음에 일상의 저항이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몇 배를 하면 되죠? 3배를 해야 3상의 전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상에 3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류 구했으니까요. 3배에 자, 요게 40A죠? 40의 I자승의 저항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이 회로에서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라면 요 앞에 실수분은 저항이 되는 거는 알아야 됩니다. 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모르면 이 회로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항이 3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면 얘 값이 얼마 나와요? 14,400이라고 하는 이런 와트가 나옵니다. 킬로와트로 나타내면 이걸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도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식. 자,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VP의 IP의 코사인의 세타의 3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구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구해도 돼요. 자, 3배는 당연한 거고요. 상전압은 여기 델타니까 200V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상전류는 여기 계산이 됐잖아요. 얼마입니까? 40A죠. 40A 계산이 된 겁니다. 거기에 역률이 없어요. 근데 역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40A를 구하면 여기 각도가 나올 겁니다. 그 임피던스 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임피던스 각으로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역률을 구한다라고 하면 요거잖아요. Z 임피던스가 얼마죠? 3의 제곱에 4의 제곱이잖아요. 거기에 저항 이렇게 하죠. 저항. 이게 역률이잖아요. 이 역률 구하는 것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요 40A 구하는 것도 여기서 했거든요. 요거. 이 안에 이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14400 와트가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 구하고요. 또 다르게 구해도 됩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구해도 돼요. P는 루트 3의 VL, IL, 코사인 세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3에다가 자, 선간전압인데 상전압하고 똑같죠. 똑같으니까 그대로 200V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0A 구하는 것은 상전류잖아요. 델타 결선이 되면 선전류가 되니까 여기에 몇 배가 돼야 됩니까?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다가 역률. 역률은 임피던스잖아요. 5분의, 즉 3제곱, 4제곱분의 R, 3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도 14400W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구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구하기 편한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RX 직렬 연결이라고 하죠. 이렇게 RX 직렬 연결될 때에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은 R제곱, X제곱, 한 상의 전압의 제곱에 R이 되겠죠. 3상이니까 3배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3상 전력이 되겠죠. 이해되죠? 한 상의 전력의 몇 배? 3배.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교류에서 단상교류 부분이었죠. 직류가 아니라 교류입니다. 단상교류 부분에서 RX 직렬 연결 회로에서 이런 거 교류 전력에서 계산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계산했던 내용을 보면 이게 이렇게 3제곱에 4제곱이 될 거고요. 상전압이니까 델타 결선의 순간전압, 상전압 같으니까 200이라고 하는 거 그것의 제곱에 여기에 저항 3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몇 배를 해줘요? 3배를 하면 얘도 3상 전력이 됩니다. 자, 이것도 얼마 나오죠? 144 빵빵 와트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구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력을 해석하는 또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가능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게 제일 쉬워 보이나요? 보통 이제 이 RX 직렬 연결 회로에 대해서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빠르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자, 공식을 알고 있고 공식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편한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보면 한 상의 임피던스가 주어졌죠. RX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델타 부하입니다. 208V죠. 얘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습니다. 비상전력 구하래요. 비상전력은 임피던스 전체에서 나타나는 전력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R제곱에 그 다음에 X제곱에 한 상의 제곱에 여기서는 임피던스죠. 피상전력이니까 임피던스의 값으로 구한다.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상의 전력의 피상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배를 하면 되죠? 3배를 하면 한 상의 전력의 3배가 되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전력의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저항이 12의 제곱이 될 것이고 리액턴스는 9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 델타니까요. 208이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을 것이고 임피던스 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절대값이 돼야 되겠죠. 12의 제곱에 9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와요? 8652 볼트 암페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피상전력의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결과식을 알고 있을 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지 않고 다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IP라고 하는 전류. IP라고 하는 전류는 12 플러스 J의 9분의 208을 하면 그 전류의 크기가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IP가 상전류니까 3배의 VP, IP 해도 됩니다. 그래서 3배의 VP 델타 결선이니까 208 성간전압, 상전압 같죠? 그 다음에 한 상의 델타 값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구한 거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거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구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구하기 나름이다. 자, 피상전력 구하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값이 얼마 나오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8652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Y결선이잖아요. 아까는 델타 결선이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Y결선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기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전압이 여기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역시 기본적으로 한 쌍의 전력을 구하고 그 한 쌍의 전력에 몇 배를 해줘요? 3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소비 전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한 쌍의 전력을 구하면 RX 직렬 연결이니까 R제곱. 자, 24의 제곱이 되겠죠. X제곱. 7제곱이 되겠죠. 거기에 상전압의 제곱이 되는데 상전압이 얼마예요?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전압이 되겠죠. 거기에 R이 얼마입니까? 24가 되죠. 그러면 요 하나에 대한 전력을 구한 거니까 그 전체는 몇 배를 해준다? 3배를 해주면 얘가 삼상전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런 형태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전력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류 구하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자, 이런 선전류 구하는 문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가능해야 됩니다. 이건 임피던스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예를 들면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RX에 대한 직렬이잖아요. 거기 임피던스 3개에 전압을 가했어요. 그랬을 때 Y결선을 했다는 거죠. 선전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Y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은 선간전압이 되잖아요. 그 Y결선에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의 전압을 구하게 되면 이것은 이 전압을 뭐로 나눠줘야 된다?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이 Y결선에서는 선전류나 상전류가 같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일상의 임피던스는 이것이 되고 일상의 전압은 이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전류 값을 구해보면 일상의 전압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일상의 임피던스는 임피던스 크기잖아요. R제곱에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답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식을 정리를 못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 루트 3 곱하고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분자 분모에 루트 3이 곱해졌기 때문에 동일하죠. 그래서 요거는 약분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나머지 적어보면 2가 될 것이고 루트 3이 있으니까 이 루트 3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루트 이렇게 3에 여기 R제곱에 X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그런 형태로 변형을 시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답이 몇 번이야? 이렇게 보면 이거하고 똑같죠.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능이 돼야 되고요. 자, 이런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7-7번 문제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이제 실기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응용하게 되어 있죠. 지금 선간전압이 100V고 역률이 60%며 소비 전력이 10kW일 때 선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선전류를 구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만 계산한 줄 압니다. 자, 요 식만 이용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 식만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구한다라고 하면 전류 I는 어떻게 계산하죠? P를 루트 3의 V 코사인 세타로 나눠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 P를 이걸로 이항하면서 나눠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대입을 그대로 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소비전력, 삼상부하의 소비전력이 10이니까 여기 10에 킬로니까 10의 3승 와트가 되겠죠. 킬로는 10의 3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선간전압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3배의 선간전압 100V의 코사인 세타 0.6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96.2A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만 구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전력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력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300의 VP, IP,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죠. 루트 3으로 볼 때는 얘는 선간전압과 선간전류, 선전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였지만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상전압과 상전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전류를 구하면 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 P를 300의 VP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VP. 한상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전류가 되겠죠? 상전류.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상전류하고 여기서 나오는 여기 있는 이 선전류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같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인가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델타 결선인지 Y 결선인지 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델타 결선, Y 결선 없죠. 그런데 왜 이거 합니까? 이렇게 되어지려면 이제 이렇게 되어지려면 이게 뭔가 성간전압, 상전압에 대한 개념인데 요게 델타 결선과 Y 결선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생기겠죠. 당연한 질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구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10이 똑같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만약에 3이 들어간다면, 여기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0.6이 되는 거죠. 여기 전압이, 성간전압이 100이기 때문에 상전압으로 루트 3이다. 이거 이제 Y결선이란 말이 없는데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똑같이 96.2A 나와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런 문제는 어디에 나오냐면 전력공학에서 송전선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게 어느 때는 여기를 우드 3으로 넣고 어느 때는 3을 넣고 또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데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게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생겼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해도 같은 값이고 이렇게 구해도 같은 값인데 여기에 보면 평형 삼상 부하라고 하는 이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형 삼상 부하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요게 삼상이니까 선이 세 가닥이 오겠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는 거고요. 부하는 일을 하는 성분이죠. 얘가 얼마죠? 10kg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얼마죠? 요 전압이 얘가 얼마요? 100V고 100V고 100V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평형이죠. 평형 삼상 전압이 가해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이 전류를 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무슨 전압이죠? 선간전압입니다. 선간전압.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델타 연결이든 Y 연결이든 의미 없어요. 이게 그냥 부하갑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면 이것은 삼상부하기 때문에 얘가 얼마예요? 삼상이잖아요. 그러면 일상의 부하로 보면 일상의 부하는 얼마가 되나요? 한상의 부하는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의 3승을 3으로 나눠줘야지만이 한상의 부하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이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하도 이렇게 삼상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삼상부하도 불평형 부하가 있고 평형 부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선이 세 가닥이니까 여기 사이에 단상부하, 여기 사이에 단상부하, 여기 사이에 단상부하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서 이 세 개 합이 10에 곱하기 10의 3승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보는 거죠? 이것처럼 이렇게 놓고 나서 얘를 갖다 뭐라 보는 거예요? 삼상부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상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 몇 배를 해준 거예요? 3배를 해준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부하를 구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주어지는 삼상부하를 얼마로 나눠주는 거예요? 3으로 나눠줘야지만이 걔가 일상의 부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가서 전류를 구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개념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부하가 지금은 이제 Y결선과 델타 결선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냥 삼상 평형부합니다. 삼상.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얘는 어떤 부하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거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 여기에 이제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부하는 삼상부하며 얘는 선전류가 되는 거고 얘는 선간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값은 선간전압의 선전류의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내가 3을 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된다면 루트 3이 아니라 3을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등가를 해야겠죠.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 루트 3을 나누어서 자 여기에다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죠. 한 상의 전류를 구해서 거기에 이제 3배를 해준 개념이 되니까 이 값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실기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루트 3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잘 보고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제 밀만의 정리죠.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회로망 해석할 때 배운 밀만의 정리 기억합니까? 밀만의 정리 기억하면 요거에 대한 전체에 대한 뭘 구해요?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죠. 거기에 전체에 대한 전류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뭐 금방 알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력 중에 그냥 전력 계산하라 하는 것들은 이거는 문제될 거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들은 간단하잖아요. 여기에 전류까지 주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류에다 제곱의 저항값 곱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전력이 나올 거고요. 그게 Y부하고요. 부하 전류인데 얘는 선전류하고 상전류 똑같고요. 그래서 한 상의 전력을 구하고 몇 배 한 겁니까? 3배 하니까 그냥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이 부분, 7-9번, 9번, 이 문제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문제는 델타 결선된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전력이 몇 배가 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봐요. 델타하고 Y는 3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배니까 그러면 3배니까 이것도 3배가 되고 이것도 3배가 되는데 당연히 9배나 9분의 1배는 답이 아닐 건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답일까? 이제 4분의 1로 줄까? 3배로 늘어날까? 뭐 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외웠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찍는 뭐 이런 부분 이제 대부분의 선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요령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얘는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얘는 이제 덩어리가 셋으로 쪼개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얘가 셋으로 쪼개지니까 얼마가 된다? 델타에서 Y로 가면 3분의 1배가 된다. 뭐 그래서 이제 얘가 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외우는 사람이 있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외우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건데요. 이것도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우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은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저항을 델타 연결 한번 해봐요. 이게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저항 1ohm입니다. 이렇게 1ohm이에요. 여기 전압이 얼마죠? 1V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얼마일까요? 여기에 소비되는 전력. 이거는 R분의 V제곱 하면 되죠? 1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1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면, 한 상의 전력을 구하면 R분의 전압의 제곱의 3배가 되죠. 그래서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3이 되는데
이걸 y결선을 한번 해봅시다. y결선을 그대로 한번 해봐요. 이렇게 놓으면, 자, 역시 전압은 동일하게 얼마를 가합니까? 1을 가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변하면 안 되죠. 여기 1옴짜리입니다. 1옴짜리.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 하나에 걸리는 이 전압은 얼마가 걸릴 것인가? 1을 루트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전력을 구하면 R분의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얘 곱하기 3배가 됩니다. 계산하면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얼마가 되죠? 3에서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1로 바뀌었잖아요. 3에서 1로 바뀌니까 얼마가 됐죠? 원래는 3와트였는데 1와트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몇 분의 1이 준 거예요? 3분의 1배가 준 거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계산해 보면 되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죠. 네. 외우면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런 개념을 적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간단하게 3분의 1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문자로 계산하지 말고요.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 보면 오히려 이제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전력의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간단하고요. 다음 이런 문제도 간단하죠. 지금 삼상평형부하의 선간전압이 있고요. 거기에 정역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선전류가 주어졌네요. 선간전압과 선전류죠. 무효전력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역률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임피던스분의 저항도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죠. 저항의 소비전력, 임피던스의 소비전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피상전력을 알고 유효전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무효전력이 나와 있죠. 그러면 무효전력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역률은 못 구하고요. 뭘 계산할 수 있냐면 무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죠.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효율이 되는 겁니다. 무효율. 어느 것이 구하는 게 편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얘가 얼마입니까? 삼상으로 1788이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피상전력은 루트 3배의 선간전압에 선전류 하면 되잖아요. 선전류가 얼마입니까? 8.6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무효율이 나옵니다. 무효율이 얼마냐면 0.6이 나오는 거죠. 이거 구하기는 쉬워요. 근데 얘를 구하려면 얘는 루트 3배에다가 200 다음에 8.6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유효전력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유효전력을 구하려면 피상전력 계산을 해야 돼요. 피상전력을 구해보니까 얘가 2980이죠. 2980은 이렇게 계산한 값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고, 또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값은 얘는 1788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 2980의 제곱을 마이너스에 1788의 제곱을 이렇게 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효전력을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0.8이 나오는데 그렇게 구하는 게 편할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이렇게 유효전력을 계산했는데 이게 또 왜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PA는 요게 P 더하기 제2의 PR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루트에다가 여기에 P의 제곱에 PR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줘 가지고 요걸 빼주고, 요거 있는 거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루트 씌워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러한 값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모르면 제곱하세요. 그럼 루트가 베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PR 값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건 가능하잖아요. 요거 이항하고 다시 양변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는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번거롭다는 거죠.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뭐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번거롭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산하기 쉬운 것들은 이제 뭐 이런 값들을 계산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0.6인 거죠. 자, 사인이 0.6이면 코사인은 0.8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사인이 0.6이면 코사인이 0.8.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라고 한다면 요거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피타고라스 정리거든요. 사인 제곱의 세타에 자,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죠? 기억납니까? 요 값이 1이 나오는 거죠.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하던 코사인 세타를 구하던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얘가 0.6이잖아요. 그럼 0.6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1이 되잖아요. 그럼 0.6 이항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어떻게 되죠?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0.6의 제곱이거든요. 요거 어떻게 줘야 돼요? 없애야 되죠. 요거 없애야 되죠. 제곱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양변을 루트 해줘야겠죠. 그럼 0.8이 나오는 거. 뭐 이 정도는 기본이거든요.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6대 8대 10, 3대 4대 5 이거는 이제 삼각비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이 정도는 삼각함수에서 기본적인 식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산하며 뭐 코사인 구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력에 대해서 피상전력 구할 수 있으니까 또 무효전력 하니까 유효전력 계산해가지고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함으로써 피상전력은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충분히 역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력에서 문제화되고 출제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한가요? 자, 할만한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위결선 문제가 나오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부위결선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델타도 아닌 것이 y도 아닌 것이 뭔가 복잡한 회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회로에 대해서 또 n상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해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가지 정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